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해본 내용이 바로 농구 FA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한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민수 씨 정리를 한번 해주시자면 누가 있었나요? 네, 일단 먼저 강병현 선수가 LG와 2년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먼저 기사가 났고요. 네. 정말 의외인 것이 이제 모비스가 이번에 보강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비스가 원래도 좀 우승 후보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전력이었는데 그렇죠. 영입하면서 굉장히 또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동근 선수가 이제 은퇴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민구 선수와 이현민 선수가 메우고 장재석 선수가 예상치 못하게 모비스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최대어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완전 최강 군단이 돼버렸네요 이제. 네, 뭐 그런 셈이죠. 이종현도 있고 함지훈도 있고. 아직 농구 FA는 진행 네, 중이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죠. 네, 더 좀 아직 남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또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프로야구가 무관중이긴 하지만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축하할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개막을 하니까 확실히 저녁에 갑자기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시간 순삭이 되죠. 네, 이거를 봐야 되니까. 네. 갑자기 저녁 시간이 이제 들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롯데 팬이 요즘 많이 들떠 계시는. 저는 요즘에 날이 갈수록 이 민수 씨 표정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면서 이게 야구가 사람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채원 씨는 좀 야구 이렇게 6경기, 5경기 했는데 보셨나요? 좀 친구가 SNS에 올리는 부분 보긴 봤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짜증이 났다던데. 그만 좀 올리라고. 네, KBO 리그는 지난 5일 잠실, 인천, 수원, 대구, 광주를 시작으로 144경기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12일 오후까지 키움, 삼성, 기아, 하나는 6경기를 치렀고 나머지 6개 팀은 이 토요일날 비로 인해서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5경기씩 치렀어요. 네. 무관중 개막으로 인해서 이전에 좀 개막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동안 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하죠. 네, 몇몇 구단의 시구가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초등학생들의 시구가 이어졌는데요. KT 위즈파크에서는 야구경 형태를 한 커다란 고무공에 들어가서 비대면 시구를 보여주었고요. 네. 잠실 야구장에서는 LG 트윈스 어린이 팬들이 화상으로 시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는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시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KBO 리그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코로나 사태로 이제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SPN이 한국 야구, 어쨌든 야구라는 컨텐츠를 중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좀 중계권 계약이 성립되느냐 마느냐 저희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따가 결국 계약이 맺어졌고 네. 미국 전역에 중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야구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흘렀으니까 일주일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주목을 할 만한데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지 저희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이제 파워 랭킹이라고 메이저리그 비시즌부터 이제 개막하고 난 뒤에 일주일마다 맨날 이게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워 랭킹을 이제 KBO에 적용한다는 게 저 되게 이제 신기하고 많이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개막 전에 이제 파워 랭킹 1위는 이제 키움이 가져왔고 그 뒤로 이제 LG, 두산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SK에 대해서는 ESPN이 김광현과 이 산체스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고 이제 일본으로 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휴스턴의 스트로스의 게리콜과 벌렌더를 이런 것과 맞먹는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휴스턴은 사인 훔치기를 한 팀인데 여기랑 비교를 해버리네요. 그렇네요. 그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 두 투수들은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사이영상도 받고. 맞아요. 그래서 김광현과 산체스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래도 영광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민병헌 선수가 지난 이제 금요일 SK전에 헛스윙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네, 요란스러운 그런 승이었는데 그걸 또 어떤 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분이 또 그걸 따라해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또 이게 또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또 제 3회 또 월드스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 전준우, 신본기의 네. 그 다음에 월드스타. 아, 왜 항상 롯데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뭐 좀 개그감이 있나 봐요. 팀이. 그 팀은 이제 야구 선수가 아니라 연예인을 했어야 되는 뭐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 내에 이제 KBO 팀 인기 순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뭐 3,000명을 상대로 한 투표기도 하고 아직 미국에서는 몇 경기 중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위가 의외로 NC 다이노스가 미국에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아, 네네. 네. 그 NC가 1위인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개막전이 NC 경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인들이 보면서 시작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삼성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노스캐롤라니아 지역의 약자가 이제 NC입니다. 근데 또 우연히 여기 지역이 공룡으로 유명해요.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죠. NC도 이제 마스코트가 공룡인데 하여튼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NC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위는 또 롯데입니다. 아, 역시. 역시 이 월드스타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이 롯데가 2위를 했는데 뭐 전준우나 신봉기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자이언츠라는 이름이 또 겹쳐서 인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인데 여기에는 뭐 아무래도 브랜드 빨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쵸. LG도 상위권이거든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그쵸. 그 TV나 뭐 핸드폰, 갤럭시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하던데 그 삼성이 우리한테 핸드폰, TV, 냉장고 같은 것도 선물해주면서 야구팀까지 선물해주고 이런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팬들은 약간 그런 반응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삼성이 3위로 인기가 많은데 아마 몇 경기 좀만 더 보면은 많이들 떠나가지 않을까. 그 워낙 요즘에 경기력이 안 좋아서 어쨌든 3위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KT 위즈와 한화는 대만의 팀보다 지금 인기 순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순위를 좀 살펴보니까 네. NC가 1위고 롯데가 2위, 네, 삼성이 이제 3위였고요. 4위가 LG, 5위가 기아인데 맞아요. 여기서 보면 엘로끼는 여기서도 뭉쳐있네. 이거 뭐 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영혼의 쓰리톱. 쓰리톱이. 정말 민수 씨가 어때요? 엘로끼를 같이 항상 묶여있는 거 보면. 그냥 뭐 서로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자석처럼 이끌리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KBO가 개막 직전에 극적으로 ESPN과 중계권 계약에 성공하면서 매일 한 경기씩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방금 현우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야구 팬들이 굉장히 KBO의 응원 구단을 정하는 거를 재밌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사람들이 NC 다이노스가 이제 우리 NC 노스캐롤라이나 NC 약자랑 똑같다. 네. 그래서 이게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주가 또 야구팀이 없다고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유도 NC가 공식 야구팀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마추어 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 또 NC 다이노스도 이 기회를 지금 딱 잡은 게 여기에 응답을 했어요. 그 경기 도중에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 포수 뒤에 광고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도록 했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NC 다이노스 프런트도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한다. 네, 신속하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에 각종 이 해외 반응이 담긴 영상들이 이 조회수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면서 맞아요. KBO 역시도 두유노 클럽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말했던 그 두유노 클럽 가입하냐 그렇죠.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가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결론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는 않지만 사실 이 KBO 리그 중계권이 이번에는 컨소시움으로 되어 있어요. 컨소시움이 뭐냐면 이 연합체라는 건데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회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모여있는 게 컨소시움이에요. 이렇게 KBO 리그와 컨소시움 업체들이
중계권을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ESPN과 계약을 한 것도 이 컨소시엄 업체고. 그런데 이게 일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용되는 이제 KBO 관련 문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진짜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냐, 이제 당장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상황에서 막아버리면 이건 진짜 발전 못한다. 이렇게 비난 비판이 이어졌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KBO 리그의 중계권을 가진 이 업체들이 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제재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팬들의 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팬들도 다양하게 용자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립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이 잘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앞서 승환 씨가 얘기해주신 것처럼 5월 5일 KBO는 공식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전 세계에서 20개나 되는 다양한 매체들이 취재를 왔다고 해요. 네. 뭐 미국의 LA 타임스, 일본 니폰 TV, 또 야구의 불모지인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까지 취재를 왔다고 하는 게 이름도 참 어려워요. 네. 이렇게 대외적인 관심사를 받는 KBO가 추가적으로는 어떤 관심을 받는지도 살펴볼게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배트 플립을 하는 게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죠. 그렇죠. ESPN 중계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배트를 던질 때마다 환호를 하였고요. 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슈퍼 두퍼 어그레시브 빅 플립을 하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실제로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뭔가 놀라워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드디어 나왔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드디어 나왔구나. 네네. 그리고 또 ESPN에서 몇 개 뽑은 배트 플립이 있는데요. 뭐 롯데 자이언츠의 정원 선수의 것,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최준석 선수의 것이었는데요. 전 그 중에서 최준석 선수의 것이 가장 재밌었어요. 이게 최준석 선수가 파울볼이었는데 배트를 세게 싹 던지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듯 하면서 또 그러니까 자기는 던지고 타구를 확인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파울을 확인하면서 파울이 딱 봐도 파울인데 배트를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계진도 막 엄청 막 박장 대소를 하더라고요. 그 네네. 장면에서. 네, 이렇게 저희가 KBO의 어떤 다양한 해외 반응과 한 주간의 스토리를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얘기는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중계권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주로. 그래도 경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단별로 지난 한 주간의 간단한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잠실에서 펼쳐졌던 개막전이었죠. LG와 두산 이 두 팀의 일주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는요. 디펜딩 챔피언이죠. 작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인데 이 LG와의 어린이날 개막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개막전부터 보여주지 못했어요. 항상 이 문제가 되던 불펜진이 초토화가 됐고 그리고 사실 믿고 쓰는 마무리 투수 이영범 선수도 KT전에 네, 맞아요. 대량 실점하고 막 안타 많이 맞으면서 대량 실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안타 많이 맞으면서 이영범이 흔들렸고 그 불펜에서는 현재 지금 믿을 만한 투수가 없습니다. 아하. 고질적인 두산의 문제였으니까. 네. 사실 그리고 또 개막전에 기대를 모았던 이 파이어볼로 이동환 선수 역시 개막전에 등판했는데 네. 제구력이 좀 안 좋았어요. 아직도 잡히지가 않았죠. 네. 그때 스트레이트 볼레 추는 거 보고 정말 이게 막 기대를 많이 모았거든요. 막 154 던지고 맞아요. 156 던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5경기를 치른 현재 타율이 3할 9리로 팀 타율은 1인데 평균 자책점이 7.24로 10개 구단 중에 10위에요. 극과 극입니다. 꼴찌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10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낸다. 옛날에 동프레네 감독이 그죠? 세 3골을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사실 그런 주인데 이 올해가 종료되고 FA가 무려 7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지금 현재 모기업이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 돈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두산이 이게 2020 시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FA가 진짜 다 떠나면 이제 전력도 누수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그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불펜의 빠른 안정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사실 이 단연간의 리그 우승권의 경쟁 자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아, 2017 시즌도 그랬고 2019 시즌 작년도 그게 그랬고. 중요하긴 하죠. 끝발이 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야구는 144경기라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이번에 더 짧죠? 짧은 기간 동안 이 무리한 일정을 버틸 수 있는 뭐 내외야 뎁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건 이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 뎁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수비력이 있고요. 결국 이 144경기가 끝나고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지금 편차 큰 성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같은 상황에서도 후반기 집중력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짧은 단기간 내에 많은 경기를 해야 되는 거면은 더 정신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오겠네요.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두산과 개막전을 펼친 LG입니다. LG는 사실 개막전부터 이 차우찬이 호투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그 뒤로 내리 3연패를 해가지고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정근우 선수를 하나에서 2차 드래프트 통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한테 기대한 게 경험, 수비력인데 이 정근우 선수가 실책을 2개나 하면서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됐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투수진, 불펜진도 좀 아직은 물음표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몸을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켈리와 윌슨 외국인 선수 역시 귀국 후 자가격리가 있어서 훈련에 좀 늦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 컨디션이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네, 구속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NC와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뭐 반등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NC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승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분위기 반전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외국인 타자인 라모스 선수가 굉장히 잘 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하고, LG 입장에서는 리빙 레전드죠. 박용택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벌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선수의 소원인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아, 네. 저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정말 롯데 자이언츠 뜨거운 감자죠. 지금 입이 뒤에 걸리셨네요. 말하기도 전에. 정말 네 이건 반전 중에서도 엄청난 반전이 아닌가. 아, 무려 이제 5연승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했고요. 네. 정말 경기력이 예전과 180도 다릅니다, 진짜. 타선이 잘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이제 끈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들이 유인구를 던져도 쉽게 이제 헛스윙도 안 하고 정말 볼넷도 잘 골라 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 타자인 마차도 선수가 정말 예상치 못한 활약. 지금 홈런 공동 1위, 타점 공동 3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5경기 했는데 이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그래도 이 정말 중요한 상황마다 이 나오는 그거는 그 맞아요. 클러치 네. 정말 이제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아니, 수비형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수비형이 아니고 그냥 만능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 뭐 5경기밖에 안 했지만 팀 타율 3위, 팀 홈런 1위, 또 팀 OPS,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이 수치도 1등을 기록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이제 작년에 개막전에만 3실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일 때 5경기 했지만 2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또 팀 평균 자책점 1위, 이제 또 주자를 내보내는 수치가 있거든요. WHIP라고. 네. 그것도 이제 최소 1위. 1.02명밖에 나가지 않는다. 네. 대단한 수치인데, 투수들이 아주 잘 버텼으나, 아직 지금 노경은 선수랑 박수영 선수가 아직 좀, 네,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또 샘슨 선수라는 외국인 투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잠시 또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 앞에 말한 토종 투수들의 컨디션이 다시 돌아오고 샘슨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야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전력이 꾸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사실 그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약한 팀이라고 일컬어지는 팀들의 공통점이 이 후반기 집중력 문제였어요, 항상.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팀과 약팀의 큰 차이는 이거기 때문에 롯데가 과연 이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네. 잘 유지할 수 있지. 네. 엘레발, 꼴레발이라는 맞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KT는 이제 주간 1승 4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타선의 힘이 아직까지 여전히 좋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름이 배병옥이었는데 이제 지금 배정대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중견수에서 아주 타격도 좋고 수비 범위도 되게 넓더라고요. 또 그리고 신인 포수인 강현우 선수가 좀 신인답지 않게 좀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KT 창단 첫 이제 한국인 투수 중엔 처음으로 10승을 달성한 이제 배재성 선수가 시즌 첫 등판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고요. 또 이번 시즌 또 신인 투수로 기대를 많이 모으는 소영준 선수가 작년 이제 챔피언인 두산전에서 역대 8번째 데뷔전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 던졌어요. 네. 공이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김민 선수가 일요일에 부진을 했으나 앞으로 이 KT 투수진을 보면 이제 또 고영표 선수라는 또 사이드암 투수가 또 오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정말 선발진은 정말 다른 팀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직 불펜에서 좀 많이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좀 새로운 인물이 아직까지 이상화, 뭐 김재윤 이런 선수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좀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불펜 쪽은 좀 아직 좀 불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KT 같은 경우는 창단 첫 가을 야구를 이번 시즌에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고향이 청주라서 이제 한화를 소개해드릴 건데 오. 주위 사람들이 다 한화 팬들밖에 없어요. 제가. 오, 하필.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일단 말씀해드리려고 가고 싶은 게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네, 전문적인 리뷰는 하지 못하겠고 일단 아는 내용은 일단 하나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 팀에 대한 아니, 주변에 하나 팬들 많은데 칭찬을 안 해요? 팬들마저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결과를 찾아봤는데 이제 9등을 했더라고요. 네. 10팀 중에 10등이 누구였죠? 10등이 누구였죠, 민수 씨? 골드 자이언츠. 골드 자이언츠. 골드. 그런데 이번 하나 선발진 외국인 투수 체드벨 부상에 이탈에도 불구하고 현재 되게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평균 자책점 2.76 그리고 POPS 0.628로 모두 1위이고 하지만 이제 하나 불펜진은 평균 자책점이 6.75 6위 그리고 POPS가 7위로 이제 리그 하위권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선발에서 쌓은 공든탑이 불펜에서 무너지고 있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한테 3연패를 당해가지고 네. 네. 공동 6위에 있는데 이번 주 성적이 아마 시즌 초반에 하나 행보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경기가 이번 네. 주. 그래서 안타는 많은데 이제 대량 득점으로 그게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타선 주축인 이제 김태균, 이용규, 제라드 보인 선수가 살아나야 하나가 다시 제 경기를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한영덕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좋은 불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때도 항상 문제가 타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좀 다시 한번 가을 야구로 가기 위해서는 요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지금 최하위권 성적을 어떻게 이렇게 됐죠? 가지고 있죠. 그 9등이더라고요. 공동 9등. 와, 이거 제가 한창 야구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시즌 초반이긴 한데. 그렇죠. 네, 아직 5경기밖에 큰 안 의미는 했으니까. 없습니다. 네. 네. 큰 의미는 없죠, 민수 씨. 네,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선발로 이제 보직 변경한 김태훈의 빈자리를 김태형을 비롯해서 김세현, 김정빈, 김주한, 박민호 선수 등이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불펜이 흔들리면서 최근 몇 경기를 많이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8일 롯데와 첫 경기에서 이제 8대 4로 7회 3점, 8회 1점을 잃어서 동점 허용했고 이제 김주한의 끝내기로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 하나전에서도 동점 상황이었는데 6회 때 불펜이 무너지면서 이제 4대 8로 또 지고 그래서 시즌 초반 3연패는 불펜 때문에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새로 영입한 선수 외국인 선발 선수 니킹엄과 리카르도 핀토가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박종원, 문승원에 이어서 김태훈 선수까지 이제 선전으로 나름 괜찮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경업 감독님 말대로 이제 염경엽이죠. 네, 염경 염경.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염경엽. 네, 염경엽 감독님이죠. 감독님. 네. 죄송해요. 아. 염경업 감독님 말대로 지난해 이제 바닥을 찍었던 타선도 이제 초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하시고 이제 타선 중심축인 한동민 선수가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홈런 3개를 연거푸 쏘아 올린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떨어진 팀 타율을 끌어올리는 것과 그리고 팀 트레이드 마크인 홈런 늘 끌어올려야 네, 돼요. 네, 왜냐면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이 사실 지금 채원 씨가 야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야알못이라서. 네, 야알못이라서 네. 그런데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는 홈런의 팀이죠.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이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라서 맞죠. 네. 그래서 이 구장을 잘 활용한 야구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SK가 좀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장 아닙니까? 네, 홈런 공장이죠. 네. 다음은 어떤 경기인가요? 네, 저는 키움과 기아의 한 주간 리뷰에 대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채원 씨처럼 야구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서 경기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막전 경기에서는 키움의 김하성 선수와 박병호 선수 등이 홈런을 치면서 중심 타자들은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1대2로 키움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부터는 초반 키움이 실책으로 기아가 득점을 하면서 기아가 승기를 잡는 테스나 8회까지 이게 팽팽히 이어졌어요. 그래서 기아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손혁 감독이 항상 말했듯이 더 강한 것을 강하게 가져가라는 주문이 먹혀들어서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멀티히트로 그리고 서건창이 3루타를 치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3차전에서는 프레스턴 터커의 쐐기홈런으로 이번에는 기아가 8대5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3연전 이후에 키움은 하나와 또 기아는 삼성과의 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키움과 하나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첫 경기부터 펼쳐진 박병호의 7회만 역전 투런 홈런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둘째 날 경기에서는 이정우가 개인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데뷔 첫 연속 홈런을 쳐서 하나를 상대로 5대3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5월 10일 경기에서는 키움은 초반에 힘든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3대0으로 끌려가던 팀에 김태훈 선수가 3회 동안 무실점으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또 7회 말 5득점이라는 빅이닝을 만들면서 키움은 개막 후 6전 5승 1패라는 훌륭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한편 6위인 기아는 KT를 상대로 고전하였던 9위인 삼성을 만나서 승리에 대한 꿈을 꿔볼만 했는데요. 하지만 첫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4회까지 2대0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기아의 임기영 선수가 5회 때부터 이게 슬슬 무너지더라고요. 또 삼성의 김동엽 선수와 이성규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기아가 2대14라는 스리슨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가 확실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김동엽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살아나고 있고 이 경기에서 특이한 게 그 황균호 선수라는 타자가 네, 스스로 네, 불펜으로. 등판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 경기에서 워낙 불펜들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타자가 이때 이례적으로 투수로 올라왔죠.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겠네요. 네네. 또 그리고 다음 경기인데요. 마지막 3차전에서는 기아가 키움 때처럼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대3 완벽한 기아의 승리였는데요. 역시 에이스라고 불리는 양현종이 6이닝 2실점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어요. 또 더불어서 타선에서는 터커 선수가 키움 때처럼 5안타 6타점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양현종의 활약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5안타 6타점은 준수한이라기보다는 그냥 최고의 활약. 미쳐 날뛰는 거니까. 네. 홈런도 2개 쳤죠? 사실 이제 롤로 따지면 진짜 펜타킬 한 거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축구로 따지면은 이거는 뭐 거의 헤트트릭 달성한 다섯 것도 골? 네, 다섯 골. 와. 6타점이니까. 그치. 찬 것마다 축구로 따지면 찬 것마다 다 들어간 거네요, 거의.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한 주간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호기로운 시작을 보여준 듯해요. 근데 아직 100개가 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도 꾸준히 잘하고 지속적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주는 다소 아쉬운 시작이었어요. 첫 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100개 넘는 경기가 있으니까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선두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뭐 키움이 이제 지속적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삼성 팬으로서 삼성과의 경기에서 좀 그 경기력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 주부터 삼성이랑 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삼성과 키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리뷰를 할 거고요. 네. 또 NC 다이노스까지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개막전 상대였죠? 삼성 라이온즈. 네,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가 이제 개막전에 맞붙었는데 이 경기가 또 ESPN의 첫 경기로 중계가 됐어요. 맞아요. 네. 일단 삼성 라이온즈부터 시작하면은 한마디로 일단 걱정이 크게 됩니다. 일단 이 NC와의 3연전에서 스윕을 당했어요. 네, 3연패를 당했고 지금 현재까지 팀 타율이 1할 9푼 9리. 10개 팀 중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2할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1할 9푼 9리. 이 허삼영 감독이 항상 그 말한 게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더 가려면은 주자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위안인 거는 불펜진이 확실히 좋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은 5월 9일까지 1.38점으로 10개 팀 중에서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불펜이 좀 잘 지켜주니까 제발 이 타자들이 좀 잘 쳐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불펜이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하여튼 이제 삼성은 키움과의 3연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키움이 강팀이다 보니까 삼성의 실력이 진짜 여실히 이제 이 3연전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현우 씨가 과연 삼성 팬이라서 빼먹은 건가 하는데 네. ESPN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잖아요. 삼성이 그때 야심차게 이제 내보였던 네. 좌익수 최영진 선수의 그 2개의 타구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채원 씨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거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원래 최영진 선수의 포지션이 3루수인데 이제 허삼영 감독님이 뭐 좀 실험적이신 분이셔서 좌익수로 이제 외야 수비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최영진 선수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책을 좀 어이없이 2개를 범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라이블리가 타자로 들어오신 거 그쵸 맞아요. 네, 봤어요. 보셨죠? 그 경기 아주 재밌는 경기여서 네, 맞아요. 실험소 풀가동 이런 게다가 ESPN에서 생중계한 경기가 그 경기여가지고 드디어 한국 야구를 본다 이런 반응도 있어가지고 이게 경기 외적인 얘기긴 한데 그 삼성 네. 대구 삼성 파크? 삼성 라이온즈 파크죠? 네, 거기서 이제 또 김준현 씨가 광고하는 피자가 피자. 또 SNS에서 엄청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뜬금없는 게 잘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입니다. 뭐 롯데에 지금 묻혀서 그렇지 NC 역시 지금 초반 강세가 무시무시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앞서 말씀해드린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가져갔고 그리고 특이한 게 백정현 선수, 삼성의 백정현 선수가 원래 NC 킬러입니다. 네 원래 그래서 사실 개막전 선발로 나왔어요. 맞아요. 약간 표적 등판 같이 했는데도 이 백정현마저 무너뜨렸어요, NC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NC가 상당히 무섭고 백정현 이후에 라이블리와 뷰캐넌 선수까지 잘 공략을 해냈습니다. 아주 첫인상을 공략을 잘했겠어요, 이게. 순위 아까 얘기하신 거에 잘 반영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NC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뭐 NC의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진 LG와의 경기에서도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롯데와 마찬가지로 개막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경남팀이 시즌 초반에 지금 아주 무서워요. 네.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 LG와의 경기에서 살짝 삐끗했습니다. 1회 6점이나 내면서 NC가 이 5연승까지 가나 싶었는데 LG가 이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이뤄냈어요. 1회 6점이나 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개막 후에 NC에게 첫 패배를 안겼어요. 이제 NC는 KT와의 3연전을 앞두고 있는데 NC의 파죽 지세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롯데 팬인 민수 씨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NC가 LG한테 역전패하면서 유일하게 패배하지 않은
현재까지 KBO 타이틀을 리그. 가져갔죠. 네. 이게 민수 씨가 맨날 쓰는 짤이 있거든요. 그 G 마크를 쓴 어떤 캐릭터가 지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지는 법을 잊어버렸죠. 아 맞아 지는 법을 잊어버렸다. 흔히 말하죠. 뭐뭐 도루 붙이잖아요. 5경기 도루의 수상자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KBO 리그가 개막함과 동시에 KBO 리그의 한 주간의 소식과 해외 반응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팀들의 리뷰를 살펴보고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채원 씨 이번에 조사하면서 야구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들은 게 있는데 뭐 팀이나 이런 거 뭐 생각해 본 거 있는지 아니면 야구는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신 거라도 있어요? 아 근데 야구 너무 어려워요. 아,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더 룰이나 이런 그쵸. 게 복잡하거든요. 워낙 다양한 상황에 그 통계적인 수치까지 활용이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한번 가보면은 그런 매력을 네, 알게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배우게 되니까 다 같이 야구장 한번 가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도 이번에 키움 그 조사하면서 키움이 초반에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본 걸로는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키움 팬을 해볼까 생각도 좋은 들었어요. 생각이에요. 굉장히 젊은 팀이기도 하고. 맞아요. 스트레스는 좀 덜 받겠네요. 스트레스는 민수 씨가 잘 안 받지 않나요 지금? 아니, 이제 오늘 질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야구가 돌아오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도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 관심도 많이 받고, 이제는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생기면서 KBO 리그는 더욱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렇게 관중을 좀 유입을 허락을 해가지고, 관중들이 많아진 KBO 리그를 해외에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2020 KBO 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한 주간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